네, 김주근입니다. 11월 8일 일요일입니다. 그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금요일 날 종목 분석을 하다가 12시가 넘었길래 너무나 피곤하여 뭐 내일 해야지라고 미뤄버렸는데 그게 내일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나니까 토요일 날도 못하고 일요일 날 낮에도 못하고 겨우 이 시간에 되어야 이제 종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해치운 김에 한꺼번에 다 해치워야지. 그냥 남겨두다 보니까 계속 마음에 주말 내내 마음에 부담만 되고 뭐 그러네요. 자, KMW부터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죠? KMW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에이스테크까지가 금요일 날 왔던 종목인데 그새 주말에 동국제강, SBS, 이치 환불 등등해서 그래도 몇 종목이 좀 더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그 종목 연구 업데이트 안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 사정을 봐줘가지고 댓글을 올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올리신 동국제강부터 비롯해가지고 SBS, 이치 환불 토요일날 일요일 저 쉬는데도 종목을 알려달라고 알려준 분들을 괘씸해서라도 뭐 해야죠, 그죠? 자, KMW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자, KMW 여러 차례 KMW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죠? KMW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 파동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는데 파동을 이야기해 보나 마나 뭐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라는 게 확연히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길게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걸 갖다가, 근데 1, 2, 3, 4, 5로도 날씬하게 매겨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약간 좀, 이렇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다소한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이때까지 보았던 파동과는 약간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뭐냐니까, 물론 3번 파동이 제일 짧지 않으니까 우리 1, 2, 3, 4, 5 중에서 3번 파동의 법칙에 위반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4번 파동인데 이 1번 파동하고 아슬아슬하게 겹치지 않으니까 뭐 이것도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1, 2, 3, 4, 5 본다면 뭐 어차피 지금이야 반등 파동이죠, 그죠? 반등 파동인데 그 반등을 어디까지 보느냐가 관건일 텐데 근데 뭐 사실 1, 2, 3, 4, 5로 보나 ABC로 보나 큰 차이는 없긴 합니다만은 저라면 예컨대 이까지를 A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C로 보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뭐냐입니까? 이제 이거 1, 2, 3, 4, 5로 본다면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은 61.8%가 맥시멈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는 1, 2, 3, 4, 5로 본다면 뭡니까? 반등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큰 파동 A고 큰 파동 B가 있고 그죠? 큰 파동 A가 있고 큰 파동 B가 있고 큰 파동 C가 있어야 조정이 끝난다는 이런 아주 미관적인 시나리오가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걸 1, 2, 여기까지가 A고 여기까지 B고 C라 그러면 혹시나 재수가 좋으면 파동 3개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끝났다라고도 우길 만한 약간의 근거가 있고 물론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근데 KMW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이야기하니까 야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다시피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달 8월 9월까지 6개월 정도의 상승 파동이 이어졌는데 이제 6개월 동안의 상승 파동을 달랑 한 달 반 정도의 조정으로 조정 끝 상승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조정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정은 좀 더 이어질 것 같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게 ABC로 세 개의 파동으로 만들어진다면 뭐 혹시나 재수가 좋으면은 약간 이게 3으로 나타나는 플랫이 되면서 이 B 파동이 뭐 재수가 좋으면 뭐 거의 이 첫 번째 파동 A 파동의 꼭지 근처까지도 가볼 수 있다는 약간의 가능성. 항상 플랫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첫 번째 파동이 3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까지 간다는 법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이걸 5개의 파동으로 본다면 61.8%가 맥시멈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첫 번째 파동이 3개라 그런다면 뭐 가능성이
담은 1%라도 그래도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 어쨌든 약간의 낙관적인 파동 매금으로 두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파동이 비파동 큰 흐름으로 봐서 비파동이 아니고 다른 파동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1, 2, 3, 4, 5가 되든 ABC가 되든 간에 큰 A 파동이고 큰 B 파동이 될 거라 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이 있고 그리고 조정이 마무리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아무래도 현실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비파동이라면 반등파동이라면 대략 어디까지 갈 것이냐로 본다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대략 기준선 근처까지 795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올라간다면 아마도 한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되죠. 그죠? 구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구름 근처 한 76,000원 정도까지라도 한번 기대해 보자. 뭐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MW 사실은 그 전에 기준선을 무너뜨렸을 때 진작에 팔았었어야 한 종목이죠. 그죠? 여기서 팔지 않고 구름 밑으로 내렸을 때 팔아야 되는 종목인데 이제 와서 매도 타이밍이 상당히 늦긴 하였습니다만 어차피 지금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반등을 기다려 보면서 혹시나 정말 재수가 좋아서 플래시 돼가지고 좀 더 구름을 넘어가는 것까지 한번 기대해 보는 쪽으로 기바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만 쪽으로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등은 예상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레몬입니다. 레몬도 이거 참 주구장창 여기서 주구장창 설명했습니다. 딴 데서 추천 받아 와가지고 저희 커비드 핸들이 그래 쏘가가지고 와가지고는 물렸다고 거기서 가서 따지지 않고 왜 여기 와서 저한테 계속 받아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전 일관되게 팔아라 그랬죠. 그죠? 그죠?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 팔아라 여기서 팔아라 뭐 그랬습니다만은 뭐 아직 안 팔고 본질이 될 때까지 악착같이 버티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어떻게 될까요? 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안 퍼졌어요? 반등하면 파세요. 왜 안 퍼졌어요? 반등하면 파세요. 그 이야기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안 퍼졌어요? 반등하면 파세요. 어디까지요? 일단은 뭐 기준선 근처까지가 일단 피지블한 뭡니까? 가능한 달성 가능한 feasible 이거를 영어로 한국말로 뭐랍니까? 제가 feasible FEA 달성 가능한 이런 뜻 같은데 feasible한 유용한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feasible한 일단 하락에서 반등할 때의 기존 일반적인 목표치는 대략 기준선 근처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가 됩니까? 그 다음에는 구름 근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대략 이런 정도가 아까 KMW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대략 그런 정도를 목표치로 삼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종목도 RSI를 빼먹었네요. RSI 뭐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거니까 좀 더 반등은 예상된다고 보여지는데 자 지난 금요일날 기준선까지 딱 닿았고 흔들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싹 그다지 좋은 양상 아닙니다. 싹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에 1차 목표를 닿았으니까 근데 수틀리면 쭉쭉쭉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더 보시되 이렇게 기준선을 내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넘어서고 한다면 구름까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기준선이 한번 닿았다 해서 월요일부터 밀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미련을 버리고 일부라도 똑같은 이야기죠. 예전부터 파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일부라도 미련을 버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뭐 올라가면은 좋은 대응 거고요. 그죠? 올라가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매도가 정답이긴 합니다. 매도하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HMM이죠. HMM. 특별한 말씀 없으셨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HMM의 뭐 목표치를 알아달라고 하셨길래 목표치 그런 거 없다. 목표치 그런 것보다도 그냥 RSI가 시키는 대로 RSI가 팔라 그러면 팔 때까지 기다리라. RSI가 꺾이면은 팔아라 라고 70m 내가 팔아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도 제가 이 정도에서 뭐 목표치 없고 얘가 더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면 그런 주가가 꺾이면 그때 가서 RSI도 꺾일 때니까 그때 가서 파시라. 물론 얘가
내려왔다가 아마 기준선이나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았을 거다라고 설명한 게 아마 이 그림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RSI가 올라가다가 진짜로 주가가 좀 밀리면서 RSI가 쭉 빠졌는데 아슬아슬하게도 그 다음 70m로 안 내려가고 그 다음날 자꾸가 다시 오르면서 여전히 70선 위에서 놀고 있죠.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계속 가져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70m 내려가면은 이제 간당간당 하긴 했습니다만은 70m로 안 내려갔으니까 계속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밀리면 그때 가서 RSI가 70m 내려가면 그때 가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대신에 이제 여기서 추가로 매수하기는 매우 간떨리죠. 잘못하면은 정확하게 꼭지를 상투로 확 잡을 수가, 상투로 부여잡을 수 있으니까 고점에 물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신규 매수하기는 진짜로 무섭고요. 무섭지만 가지고 계신 분 같으면요, 뭐 그동안에 수익이 꽤 났을 테니까 조금 덜 먹는다 생각하고 수익의 끝까지 한번 고점까지 쳐다보고 RSI가 돌아서는 꼴을 보고 RSI가 70m 내려가는 꼴을 보고 그때 가서 매도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 보유입니다. 그렇죠. 유비쿼스 홀딩스입니다. 또 아무런 말씀 없이 유비쿼스 홀딩스 봐달라. 예. 보고 있죠. 뭐 구름 밑에 처박혀 있는 종목들이야, 그죠? 구름 밑에 있는 종목들이야 반등이야.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씩 좋아져 힘을 내고 있으니까 반등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기준선을 넘어섰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좀 더 올라갈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죠? 어디까지 갑니까? 1차적으로 기준선 넘었으니까 2차적으로 다시 구름 근처까지 가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겠죠. 후행스팬과의 관계를 보면 아마 대략 한 29,000원 언저리에서 이런 정도에서 저항이 예상됩니다. 예, 고요. 만약에 그건 제가 가보지도 못하고요. 근데 어제 금요일 날 밀리면서 기준선 넘어섰다가 기준선 밑 근처까지 가기도 했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이라도 기준선 밑으로 다시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갖고 있는 물량의 일부라도 털어놓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선을 넘겼다는 자체가 이 아래쪽에서 RSI의 매수 신호가 일단 사라고 했는데 이게 기준선을 넘기는 순간에 대략적으로 1차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여지거든요. RSI가 30m 내려갔다 해서 반드시 70위로 올라간다는 법은 없어요. 여기 이런 거 보이십니까? 이게 똑같은 유비쿼스 홀딩스인데 약간 이 경우에도 30m에서 사라 매수 신호가 나타나서 이게 사라고 했는데 이게 70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어떻게 67에서 꺾였잖아요, 그죠? 그러고 구름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구름에 막혀가지고 내려가 버렸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현재 혹시라도 만약에 두건 RSI 꺾였으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얘가 내일이라도 밀리면은 일부라도 드는 거고 아니면은 더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구름 근처라도 가서 그때 가서 처분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 아직은 더 두고 보는데 반등을 일단은 구름 근처까지는 기대해 보자 그런 이야기죠. 대부분 다 뭐 일단 반등이 다 예상되는 종목들이죠, 그죠? 자, 노바텍입니다. 노바텍도 언제 한번 날아갈 듯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바텍 이 질문은 제가 늦게 받았나요? 지금 오늘 그죠? 금요일날 11월 6일날 많이 갔죠, 그죠? 몇 프로 왔습니까? 5.8% 올랐는데 이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돼야 상한가까지 가야 날아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전고점 넘었고요, 그죠? 전고점은 넘었고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관계에서도 다 나쁘지 않고요. 후행스팬도 그렇고 주가와 구름과의 관계도 있고 전환선도 그렇고 다 괜찮네요. RSI도 내일이면은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 과열 국면에 접어드는 거니까 이제 상승세가 열받아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꺾이면 그때도 아까 HMM과 똑같은 시나리오죠, 그죠? HMM 이때 보세요. HMM 같은 경우에 RSI가 70 밑에 있다가 71로 딱 올라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과열 아닙니까, 그죠? 그때부터 얘가 바바바박 힘을 내다가 바박 힘을 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바텍도 이제 RSI가 70을 싹 넘어서려는 순간이니까 그때부터 바박 힘을 내겠죠. 그럼 반드시 RSI가 70 넘어서면 이제 반드시 힘을 내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경우에 이때 보이십니까? 이때 요때 이때도 똑같은 이야기 한 것 같은데 RSI 빡 올라오면서 RSI가 70 넘었죠, 그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그림을 그려놓듯이 이게 올라가다가 밀내려가면 팔아라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후에 어떻게 됐냐니까 바로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밀려버렸죠. 그리고는 이렇게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RSI가 70 넘었다 그래서 반드시 벅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주가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얘가 날아가다가 꺾일지 바로 꺾일지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야간 RSI가 72쪽 있으면은 과열 국면이니까 일단 신규 매수는 무섭고 가지고 계신 분은 RSI가 꺾일 때까지 버텨보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끝까지 기다리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끝까지 누려보자 그런 말이죠. 자, 텔레칩스입니다. 현재 B파동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뭐, 예컨대 여기가 우리가 B파동이라는 전제는 뭐냐니까, 예컨대 여기가 1, 2, 3, 뭐, 여기 4, 5까지 왔고, 이제 5까지 왔고, 그 다음에 A이고, B이고, C다. 뭐, 이런 시나리오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가 B다. 그런 시나리오죠. 그죠? 근데 뭐,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텔레칩스 같은, 이런 시가총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종목의 경우에는, 파동을 매겨가지고,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하기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죠. 리스크가 있다. 왜 리스크가 있느냐? 반드시 파동 원리가 이 종목에도 적용된다는 법은 없죠. 더구나 이게 여기가 1이고 2라고 봐야 되는데, 그죠? 이 파동이 이게 엄청나게 길죠, 그죠? 한 달, 두 달, 석 달, 이게 길죠. 1번 파동에 비해가지고, 약간 2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는 어디를 3위로 볼지 모르겠는데, 약간 여기를 3위로 보든지, 여기를 3위로 보든지 간에, 뭐 여기를 3위로 보고, 여기를 4로 보고, 여기 이제 1, 2, 3, 4, 뭐 5로 보든 간에, 어떻게 보든 간에, 3으로 4도 보네. 이 4번 파동으로 볼 만한, 뭐, 여기 이게 4번 파동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게 4번 파동일 수도 있는데, 4번 파동이 너무나 옹세가죠. 짧죠. 그죠? 5번 파동도 짧죠. 3도 짧고, 1은 오히려 길고, 그러니 이게 1, 2, 3, 4 이렇게 매기가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가 솔직히 의문이 됩니다.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직경을 잘 안 되는데, 이걸 억지로 이걸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이게 4고, 이게 5야. 라고 하는 것은 억지스럽죠. 그래서 파동 말고, 뭐, 지금 비파동인가요? Maybe yes, maybe not.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인데, 이런 류의 동사의 경우, 이런 류의 종목들은 우리가 급등했다가 밀리는 종목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종목은 대개 이때까지 제가 본 종목들이 대개 어떤 유형을 그리냐니까 얘가 반등하면서 대개 기준선 근처까지 가요. 까지 갑니다. 왜 가느냐? 한번 급등해가지고 한번 재비를 봤죠. 그래서 누군가가 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가 또는 뭐 작전 세력이든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재미를 봤죠. 그죠? 그리고 이 위쪽에 길다란 수영까지 만들면 여기다 들고 싹 내렸을 거 아니겠어요. 이날 매도 신호까지 나타났네요. RSI가. 자,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밀리니까 예전에 여기서 사람들 물려있고 더구나 과거에 급등했던 데에 대한 희망과 기대와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으쌰으쌰 힘을 내가지고 옛날에 이 세력들이 건드리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물린 세력들이 건드리거나 다시 한번 으쌰으쌰 올려가지고 이 근처 먹으면 빠져나오려고 으쌰으쌰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작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까 기준선 근처까지 가요. 또는 기준선 근처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 가다가 결국은 기준선을 넘기면은 한 번 더 이걸 과거의 전고점을 넘기는 또 한 번의 파동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기준선 근처에 갔다가 결국은 밀리면서 구름을 밑으로 가면서 완전히 맛이 가버리는 이런 류의 흐름이 허다한 종목에서 발견이 됩니다. 더더구나 이 종목은 위에 이 위쪽에서 아마 거래량을 보면은 틀림없이 이날 거래량이 엄청 터졌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니나 달라 이 근처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도 왕창 터지면서 이 근처에서 매물 부담도 많으리라고 보여지니까 이 근처에서 매물 부담이 많으리라고 보여지니까 좀처럼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웬만하면 기준선 근처까지는 혹시 모르니까 갈지 모르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팔기 좀 애매하죠. 그죠? 어정쩡합니다. 어정쩡하니까 지금은 기다려보되 근데 기준선이 14,000원, 15,000원 근처에 있으니까 기준선은 아직은 별 문제가 없네요. 당분간 옆으로 길 것 같네요. 당분간은 기준선 옆으로 길 것 같으니까 15,000원 언저리가 목표로 삼아가지고 근처까지 가면은 뭐 하다못해 일부라도 털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반등하면은 팔자는 얘기입니다. 반등하면 팔자. 아이고, 반등하면은 팔자. 그죠? 그 다음에 NHN 한국사이버 결제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 1위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느냐. 외국인들 매수 1위인지는 뭐 외국인들 살 수도 있고 요새 뭐 외국인들이 뭐 시장에 뭐 힘이 났습니까? 동학개미가 시장을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이제 동학개미가 이때까지 주가가 줄창 올랐을 때 외국인들은 줄창 팔았고 일반인들은 개미들은 연락이 샀고 결국에 승자는 누굽니까? 개미들이니까. 요즘 시장은 뭐 개미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그죠? 외국인들이 주도하지 않습니다만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좋게 봅니다, 그죠? 좋게 봅니다. 왜 좋게 봅니까? 뭐 모든 것이 다 얘가 구름 밑에 있다가 구름 안으로 들어갔다가 지지를 딱 받고 돌아섰고요, 그죠? 그리고 전환선이 싹 돌아섰고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 후행스팬이 기준선 전환선이 오늘 교차했죠. 금요일날 교차했죠. 그리고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갔고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바뀌는 네 가지 단계를 다 거쳤죠. 그죠? RSI도 아직까지는 뭡니까? 아직 뭐 과열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리라 보여집니다. 전고점 근처에서 75,000원 근처에서 저항은 약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전고점만 넘기고 나면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거는 동그라미 쳐도 되겠네요. 그죠? 동그라미. 외국인이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아니고 차트로 봐서 그림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동그라미다라는 이야기죠. 동그라미를 어떻게 크게, 그렇죠, 크게. 그 다음에 서한. 자, 서한은 일단 보시면 근데 차트를 이게 우리가 캔들 차트를 그리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캔들 차트를 그려놓으면 캔들 차트를 이렇게 몸통하고 아래 위에 수렴을 그려놓으면은 시장의 흐름이 장중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약간 이게 시가고, 그죠? 이게 종가죠, 그죠? 종가 영어로 쓸 걸. 종가. 예. 시가라면 이게 시가라면 영어로 오픈, 그죠? 종가 클로즈니까 쉬운데 멋있다 간에 이게 하이 로가 되겠죠. 그럼 여기 시가 여기 양선이다 하면 시가가 아침에 9시에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서 근데 장중에 뭐 밑에 먼저 내려갈까요?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이렇게 끝났다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됐죠. 여기가 시가, 저가, 고가, 종가,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장중 흐름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수염이 달렸다. 이날도 그렇고 수염이 길게 달리면서 예컨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림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컨대 여기가 시가라 할지라면 시가가 장중 흐름이 아침 출발해 가지고 연락이 올랐다가 이렇게 밀어갔다가 이렇게 끝났다 하는 말이죠. 이게 끝났네요. 이게 끝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출발해서 시가에 갔는데 여기서 머무르지 못하고 쭈르르 밀리면서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끝났다는 말이니까 이 위쪽에는 매물이 어마무시하게 몰려있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예컨대 위쪽에 길다랗게 이날도 그렇고 위쪽으로 수렴이 많은 종목일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 부담이 어마무시하게 막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렴 나타난 다음에는 그 수렴 위로 좀처럼 가지 못했죠. 여기도 그렇고 수렴 위로 좀처럼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죠.
보이십니까? 그러니 서한도 뭐 서한이란 말로 전형적으로 수염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기 어려운 종목이고요. 더더구나 주가의 끝은 올라가고 있는데 RSI의 끝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다이버전스, 괴리라고 그러죠. 그죠? 괴리.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한은 섭섭하지만 팔자는 의견에 서한을 드려야 되겠네요. 서신, 그죠? 편지를 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와이젠트 안 했나요? 옛날에? 와이젠트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뭐 와이젠트 이미 여기 5분 파동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지금 뭡니까? 뭐 이게 1, 2, 3, 4, 5라고 매기도 그렇고 여기 어떻게 되나요? 1, 2, 뭐 3, 4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럼 이게 막 1, 2, 3, 4, 5라면 이게 5가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 아마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한다면 A, B, C 다음에 좀 더 가고 난 다음에 내려갈 거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첫 번째 시나리오 A, B, C 시나리오를 본다면 반등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A, B, C로 나타나니까 반등은 아마도 대략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48,000원 정도. 첫 번째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게 아니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1, 2, 3, 4가 되니까 뭡니까? 5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시나리오가 틀리려면 1, 2, 3, 4 이게 4니까 이게 4니까 이게 1이니까 이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얼마입니까? 얼마죠? 49,400원 이상으로 올라가 반등해 버리면은 이게 4가 아니고 뭔가 새로운 파동이든지 A, B, C 뭐 B든지 이래 되는 거니까 그때는 좀 더 사정이 나아지는 거죠. 근데 전적인 전 시점에서 42,500원인데 이 얼마입니까? 49,400원 넘기면은 반등이 더 이어질 거다고 말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죠. 그죠? 앞으로 7,000원이나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RSI로 봐서 49점대밖에 안 되니까 뮤추럴 중간이다 보니까 아마도 반등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러고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일단은 뭐 달성 가능한 목표라 한다면 48,000원 정도 기준성 정도를 일단은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자. 그 파동이 설령 4번 파동일 수도 있고 혹은 B 파동일 수는 모르나 어찌됐든 간에 반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근데 얘가 더 밀리면 더 올라가지 못하고 거꾸로 밀린다면 잘못하면 이 파동 밑으로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왜? 5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5가 되는 4가 이게 1, 2, 3, 4, 5가 되는 거니까 5가 되려면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근데 더 올라가면 다행이고요. 더 올라가면 다행이고 만약에 밀린다면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얼른 팔아야 되겠죠. 하다못해. 그래서 좀 더 이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내려갈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사서 반등할 때 그래도 이만큼의 수익을 기대해보고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도 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은 사실 5보로 보는 가능성은 너무나 비관적이어서 그보다는 일단은 A, B, C 다음에 새로 나타나는 B 큰 A가 끝나고 큰 흐름 A가 끝나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B가 나타나는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아직은 반등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바로 5가 아니고 1, 2, 3, 4, 4, 5가 아니고 그래도 B 쪽으로 무게를 두고 싶다는 거죠. 하나 솔루션입니다. 다음 주에도 상승 가능할까요?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죠? 다음 주에도 상승 가능할까요? 맞지? 예, 가능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똑같은 애니까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날 텐데 그 사람하고 목자성을 가진 귀인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잘 사귀면은 아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라고 점쟁이가 말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다음 주에도 오를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거나 동쪽으로 가면은 목자성을 가진
귀인을 만날 것이다 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죠? 다음 주 오를 때는 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나요? 그냥 구름이고요, 그죠? 구름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보다 위에 있고요. 후행서편도 캔들 위에 있고요. 뭐 다 상승세고 RSI도 뭐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그냥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상승하거나 뭐 그렇겠죠. 그죠? 뭐 당연히 하락할 거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 아마 이 정도에서 뭐 구름 위에서 이런 데서 그죠? 지지가 예상이 되니까 기준선 거쳐에서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43,000원인데 뭐 43,000원 언저리에도 이제 뭐 지지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 오를지 내릴지는 그는 점제에 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추세가 나빠 보이진 않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효성 TNC.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이 많이 눈에 보이네요. HMM도 신나게 날아가지고 있죠. 그죠? HMM도 신나게 날아가고 있죠. 뭐 RSI가 뭐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 무섭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있더라?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는 살만하죠. RSI도 그렇고 아직까지 살만하죠. 이 종목은 매수 오케이, 노 프라블럼 사실아. 그 다음에 효성 TNC 되겠다. 효성 TNC 또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게 아는 게 병이라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뭐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제가 맨날 설명하듯이 주가의 끝은 올라가고 있는데 RSI의 끝은 내려가고 있는 거, 그죠? RSI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RSI와 주가와 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다이버전스. 그죠?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추세가 바뀌는 경향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봐서는 RSI가 다시 이렇게 몇 개, 여기서 막 밀리면, 예컨대 이렇게 되면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은 반드시 아직 이런 상태에서 끊긴다는 법은 없고요. 혹은 재수가 좋으면 며칠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RSI가 현재 여기 보다시피 RSI가 70 밑에서 70 위에서 간당간당한데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RSI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당장에 이게 매도 신호가 되리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이버전스이다 보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RSI가 이렇게 만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로 봐서야 RSI가 꺾이면서 여기서 꺾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될 수도 있고 1번. 혹은 RSI가 조금 돌아서 꺾이면서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다이버전스가 될 수가 있으나 어떻게 됐든 간에 다이버전스이니 이번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간 상태에서 다이버전스가 될 거고요. 아니면 1번 다이버전스는 내일이라도 주가가 밀리면서 다이버전스가 될 수 있으니 현재로 봐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많아 보이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는 커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금요일날 도지가 나타났죠. 그죠? 통상 도지가 나타났을 때 이게 지지나 저항이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봤죠. 요게 도지죠. 그죠? 요것도 도지죠. 보이십니까? 요것도 도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도지가 나타날 때마다 이 도지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선 도지. 그죠? 요 도지는 상승에서 하락에서 돌아선 도지. 요거는요. 어떻게 할까요? 상승에서 하락으로 돌아섰지는 아니겠죠. 뭡니까? 이렇게 되는 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위험해 보이네요. 그죠? 효성 TNC 팔아야 되겠습니다. 밀리면 물론 전제는 뭐야? 내일 밀리면 일단 매도해놓고 생각하자. 그만큼 수익이 났으니까 일단은 팔고 보자. 사겠다는 분은 아니죠, 그죠? 사는 의견은 아닙니다. 사겠다는 말은 없으셨으니까. 시젠, 그다음 뭐죠? 일지테크입니다. 효성 TNC 다음에 일지테크.
일지테크, 에스테크, 뭐 다산 네트워크, 서진 시스템 등등의 5G 기업, 5G에 대해서 알려달라 했는데 뭐 차트로만 본다면 상황이 일지테크는 금요일 날 상황이 아주 좋아 보이지 않네요.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오랜만에 꽤 많이 났고요. 평소에 같으면은 예컨대 이게 한 70만 주 거래되는 종목인데 70만 주 이래 거래되는 종목 심지어는 그보다 더 낮게 20만 주도 거래되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인데 예컨대 금요일 날 얼마입니까? 430만 주 거래됐으니까 평소에 대비해서 20배 이상의 거래량이 빵 터졌고요. 그러면서 위에 수용까지 달리면서 음선이 생겼으니까 계산가 출발하여 이까지 갔다가 계산가 고점은 커녕이고 계산가는 커녕이고 장중 최바닥으로 떨어지면서 13.38%의 하락세를 다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중 고점하고 대비해 본다면 얼마쯤 됩니까? 거의 하한가에 처박힌 꼴이 되죠. 그죠?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좀 추락한 꼴이 됐는데 거래량도 터졌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제 샀던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물렸죠. 물린 건 아닙니다. 어제 샀던 사람 같으면 완전히 이제 놀래지겠죠. 그죠? 야, 큰일 났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마이너스 출발하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죠. 그죠? 근데 이게 비슷한 그림이, 요거 보이십니까? 좀 크게 해서 볼까요? 항상 우리 차트를 멀리 가서 볼 거, 그 비슷한 예를 딱 멀리 가서 볼 거 없고요. 비슷한 이 종목에서의 과거 사례에서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이 종목의 사례에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날 주가 잘 오다가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1100만 주 거래되면서 자, 음선이니까 계산가 출발, 계산가가 얼마 이날 계산가가 얼마냐니까 3,96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4,690원까지 빡 올랐다가 22.77%까지 치솟았다가 막한가는 3,905원으로 최저가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물론 플러스 2% 올랐습니다만 전일 종가 대비해서 2% 올랐다는 거지. 장중 고점 4,690원 비해 가지고 종가는 얼마 떨어졌지? 한 20%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20% 추락한 상태로 마감됐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큰일 났죠. 거래량도 왕창 터졌으니까 거래 엄청 많았을 텐데 여기서 산 사람들 물렸 어떻게 됐을까? 초조한데 그 다음날 물렸죠. 여기서 산 사람들 오르기를 기대했는데 거래가 엄청 터졌는데 판 사람도 많습니다만 이만큼 예컨대 얼마 거래돼 1100만 주 거래됐으니까 1100만 주를 누군가가 샀고 1100만 주를 누군가가 팔았으니까 1100만 주가 거래된 거야.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산 1100만 주를 산 사람들은 완전히 물렸죠. 그 다음날 밀려 어떻게 된지 볼까요?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완전히 망했죠. 그죠? 완전히 망했죠. 이 수준을 회복하기가 이 수준을 이날 더구나 이게 1100만 주 거래됐으니까 평소에 예컨대 작을 때는 7만 5천 주 거래되는 날이에요. 또 있어요. 7만 5천 주. 근데 이날 1100만 주 거래됐으니까 빨리 계산 안 되는데 7만 5천 주에 10배면 70만 주고 100배면 700만 주고 그죠? 1100만 주니까 100배가 뭐야? 150배 이상 거래됐네. 이날의 거래량이 150배. 이렇게 말해서 하루 거래량보다도 150배니까 150일 1년 거래할 게 1년은 거짓말이고 한 7, 8개월 거래하다가 하루만에 거래했으니까 이 여기서 쌓인 매물의 해소하려고 그러면 6, 7개월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처럼 넘어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가 겨우 회복했죠. 그죠. 또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꼬리가 갈렸으니까 이 위에서 또 물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과거의 경우 똑같은 경우는 그때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1100만 주가 거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컨대 400만 주라도 거래됐다는 이야기는 이유에서 산 사람들이 또 물린 꼴이 되는 거고요. 좀처럼 주가가 이 위로 올라가기가 버겁지 않겠나 싶네요.
일주테크 RSI는 이날짜로 팍 꺾여 내렸습니다. 어찌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내일은 일단 팔아놓고 과거의 경험으로 보건데 과거에 이럴 때 경험해 보건데 그죠? 과거의 경험을 보건데 일단 팔아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가 되겠죠. 내가 얼마 샀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도한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사면은 그래도 낫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이스테크입니다. 일지테크, 에이스테크 헷갈렸구나. 하여간간에 에이스테크, 일지테크는 5G 이야기했는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자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는 뭐 어떤가요? 저 여기다가 기대라고 써두었는데요. 딴 데서 아마 다른 분 분석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대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니까 주가는 주가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RSI는 더 이상 바닥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이버전스 아니냐. 다이버전스니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추세가 반등한다.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니까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아마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모든 분석을 다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싶은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돌아서고 있죠. 그죠? 1차적인 목표는 전환선인데 기준선인데 기준선을 대략적으로 달성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틀은 기준선 넘어갔다가 어제는 조금 밀리면서 그래도 기준선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기준선만 유지된다 그러면은 2차 목표는 구름 근처가 되겠죠. 그죠? 아마도 구름 근처에서 이렇게 저항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적으로 봐서 일단은 구름 근처에 있는 26,000원, 27,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로 삼고 좀 더 기다려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름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신규 매수 정도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자, 에이스테크까지 오늘 이걸 갖다 몇 프로 말해야 되나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죠? 일요일 날에 11월 8일 날에 일부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몇 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아까 나머지 동국제강부터 출발하는 SBS 이자안불 등등에 관한 종목은 다음 영상에서 마저 분석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